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일정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41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장 마감까지 5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종목 이야기 라이브 매매 타임을 통해 오늘 준비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땅콩향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지금 무죄가 확정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비행기 항로 변경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후로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공분을 지금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법원은 LCT 비리 허남식 전 부산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역시나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제보조작 이유미 징역 1년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징역 8월을 받은 상황입니다. 다른 속보들이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종목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된 샵 0082번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괜찮은 종목, 지금 매수해볼 만한 종목이 있다라고 매수 포착 타이밍 기회가 온 종목 저희가 받게 되면 바로 그 지점으로 전화 연결해서 어떤 종목인지 짧고 굵게 들어보는 시간까지 오늘도 알차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2부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피 오늘 코스닥 낙폭이 큽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피 시장 1.5%까지 낙폭이 커졌습니다. 2430선 초반까지 지금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프를 통해 보시면 장 초반보다 쭉 빠져 내려오는 모습들, 우하향하는 모습 보이고요. 현재 포인트가 오늘의 저점 부근에서 형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변동이 있나 좀 확인해 볼 텐데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지금 2,820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한 40분 전쯤에 2,000억 원대 초반이었는데 지금 800억 원 정도가 쌓여 나왔고요. 기관, 개인은 동반 매수합니다. 기관은 투신권에서만 좀 매도하는 정도고요. 개인은 642억, 소폭 매수하는 수준입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745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옵니다. 1%가 넘게 낙폭이 보여지고 있고요. 역시나 전 시간대보다 낙폭이 더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을 통해 손쉽게 알아보도록 하죠. 자,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우하향하는 그래프고요. 전 시간대보다 지금 많이 빠져 내려옵니다. 745포인트 오늘의 저점 부근까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시간 가면 갈수록 힘이 빠져가고 있는 양 지수인데요. 코스닥 시장은 수급 주체 변동이 있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는 여전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매수 물량 더 줄었고요. 기관도 1,004억 원까지 매수 물량 줄였습니다. 개인은 1,196억 원까지 반대로 매도 물량 쌓아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1,170원대까지 터치를 했는데 상승 전환이 조금 전에 됐습니다. 1,181원 80전 0.08% 상승하면서 원화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들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1위부터 5위인데요. 한화테크윈, 오성LST, 비트코인 관련주, 현대 IBT, IG 시스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한화테크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세장에서 거의 빨간불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지 않은데요. 수출 계약 체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장 초반보다 상승폭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장 초반에 36,000원대까지 올라갔었는데 보시다시피 한화 지상방산의 노르웨이 수출 계약 소식으로 장 초반 강세를 보였고요. 현재도 빨간불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 금액은 작년 매출액이 6.97% 정도의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오성LST 최근에 사실 동전주로 전락한 이후에 낙폭이 굉장히 컸었는데 요 며칠 상한가 지금 계속해서 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양광 관련주였는데 태양광을 접었죠. 그러면서 이렇다 할 모멘텀 없이 주가는 지지부진했는데 제약바이오 쪽으로 진출한다. 특히나 마리화나 사업 진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합법적 마리화나를 이용해 제약바이오 사업에 진출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고요. 자본금 51%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할 예정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 비트코인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하한가 부근입니다. 전체적으로 옴니텔까지 지금 23%, 25% 급락하고 있고요. 한일진공이나 디지털옵틱도 지금 10%가 넘게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가상화폐 관련주가 선물거래 개시에 힘입어서 급등세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실적 뒷받침이 전혀 없다라는 이유가 나오면서 오늘 하락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 IBT입니다.
현대 IPT 일본 합작법인인 비타 브리드 재팬이 이르면 내년 도쿄 증시에 상장할 예정이다라는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오늘 장중에 5,400원까지 올라갔는데 일단은 고점 기록한 종목들 거의 다 윗꼬리 달고 빠져내려오는 추세입니다. 오늘 장이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장 초반 흐름들 이어가지 못하고 있지만 여전히 30원 정도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자, 다음 아이지스 시스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주주가 옐로 모바일로 변경됐다는 소식에 상한가 바로 직행을 했는데요. LHA가 보유주식 531만 주 이상을 경영권을 옐로 모바일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공시가 됐습니다. 자, 6위부터 12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화면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LNK바이오, 동양철관, 메디포스트, 한올바이오파마, CJ대한통운 올라와 있습니다. LNK바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호실적 전망이 지금 들려왔고요. 지금 장중에는 상한가 부분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4분기 호실적 예상이 된다라는, 특히나 척추 임플란트 개발 기업이다 보니까 향후의 전망성도 좋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 부분까지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양철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가 됐다고 합니다. 급락치세가 나왔고요. 장중 하한가 부분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20% 낙폭 조금은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과징금 규모가 214억 원, 꽤 많은 규모여서 일단은 동양철관 오늘 분위기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메디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티스템 성장 주목이 상승하고 있다. 장중에 10만원대 지금 돌파를 한 상황이고요. 10만 3,300원 오늘의 장중 고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제 카티스템 성장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요즘에 시장에서 많이 나왔고요. 오늘도 이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6%가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어제도 상한가였고 오늘도 사실 장중에는 상한가 부분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지금 윗꼬리 달고 쭉 빠져 내려오는 상황인데 해외 기술 수출 소식이 들려오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 부분까지 간 겁니다. 스위스 로이반트 사이언스의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항체 신약 후보 물질을 기술료를 받고 기술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공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CJ 대한통운입니다. CJ건설과 합병을 한다라고 했는데 우려감이 지금 나오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신저가입니다. 52주 신저가가 14만원인데 오늘 지금 터치가 된 모습입니다. 일단 이번 합병, CJ건설과 CJ대한통운이 합병을 하게 되면 사실 양사가 합병을 하게 되면 시너지를 통해서 합병을 하는 것인데 전혀 시너지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크다. 오히려 악화가 될 확률이 크다라는 레포트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지금 악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시 48분 지나고 있고요. 인기 검색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조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지지 않는 매매 주도주 발굴 투자 전략가 권홍섭. 급등주 눌림목 매매 강자 오현진. 오늘 저는 일장 2부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지금 남겨주셔도 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권홍섭 연구원, 그리고 AR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권홍섭
연구원과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먼저 보실 종목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네. 동사의 그 4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컨센서스 조정이 나왔는데요. 그 4분기 영업이익을 기존 7,533억 원에서 8,966억 원으로 상향하는 컨센서스 상향 조정치가 나왔습니다. 또한 그 내년도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그 2조 9,630억 원 그리고 2조 2,230억 원으로 각각 약 한 5% 상향 전망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그 추정치 배경으로는 오펙의 9개월 감상 연장 합의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그 사우디의 그 아람코에 대한 IPO가 이제 이슈가 되겠는데요. 일단은 그 현재 러시아가 내년도에는 감산 연장에 동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유가도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아람코가 내년 이제 하반기 정도에 이제 상장 이슈가 있습니다. 아람코가 어떤 기업이냐면 그 사우디의 국영 기업으로서 석유를 수출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그 아람코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 석유 관련된 WTI를 유가 수준을 좀 많이 올려줘야지 시가총액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현재 그 각 증권사와 그리고 경제 분석가들의 예측에 의하면 한 65달러 선으로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아람코가 이제 예측하기로는 한 유가가 75달러 선으로 가면 시가총액이 무려 2조 2,500조가 되는 그러한 수치가 놀라운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하겠습니다. 2조 5천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현 65달러 정도 되면은 2조 정도 되는 그런 시가총액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는 어쩔 수 없이 오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그 유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석유에 대한 그 공급을 조절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SK이노베이션이 석유 화학 부분에 있는 정제 마진 사업 부분에서도 계속적으로 마진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석유 화학 외에도 정제 마진 쪽에서 계속적으로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는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한 타이밍이라 보여지고요. 매수 추천가는 현재가에서 매수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24만 5천 원, 손절가는 19만 2천 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그 주요 제품인 D램과 그리고 3낸드에서 수요처 다변화가 장기 호황에 대한 신호가 시그널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과거 PC와 모바일에 편중됐던 수요가 이제 서버와 클라우드 그리고 오토모티브까지 그 수요처가 확대가 되는 중으로 거기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그 화요일이죠. 마이크론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가 6% 정도 하회하는 업황이 아직까지도 호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잠정 실적 발표는 4분기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업황은 계속적으로 둔화에 대한 시그널을 잠시시키는 그러한 지금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그널을 봤을 때 삼성전자의 전략 방향이 앞으로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메모리 업황에 대한 그 하드랜딩 시나리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그 외국계 증권사 레포트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좀 하락하는 그런 추세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이 1분기에 비수기에 접어드는 실적 악화에 대한 그런 가격까지 반영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D램과 그 관련된 치킨 게임이라고 하죠. 그 마켓 쉐어를 어떻게 쉐어를 할 것이냐라는 이제 의문점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겠는데 현재 그 삼성전자의 D램 점유율은 47% 정도 됩니다. 그 외에 이제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이 3자 이 세 개 회사가 세계 글로벌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과거 그 점유율 그러니까 과정 구조에 대한 기업에 대한 혜택을 봤을 때 만약에 50%를 가점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덤핑을 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가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굳이 점유율을 높일 필요 없이 지금 현재 수준으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따라서 캐파 D램을 증설해서 D램에 대한 캐파를 공급을 굉장히 많이 늘린다는 것은 좀 지향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 미세 공정 수요를 되게 굉장히 안정화시켜서 단가를 하락시키고 거기에 대한 마진을 확대를 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가격 경쟁력을 갖는다. 이런 좀 온건한 전략으로 갈 것이 분명하기에 앞으로도 시장은 업황은 계속적으로 호황이 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새롭게 제시된 주주 환원 정책이 있는데요. 일단 내년도부터 2020년까지 환원 규모가 단계적으로 증가가 할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배당 펀드와 그리고 인건 펀드의 유입을 좀 유도를 함으로써 수급이 장기적으로 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시장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수급상 그 미국의 트럼프 이제 세제안이 통과가 돼서 우리나라로서는 좀 우리나라는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망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246만 원, 245만 원 정도까지 밀리는 모습이 보이지만 여기서도 매수를 해볼 만은 하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28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한 230만 원 정도 이렇게 짧게 보셔도 되는 종목입니다. 예, 다음 보시면 롯데정밀화학입니다. 롯데정밀화학이 그 2018년 컨센서스가 최대 추정치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만 280억 원으로 16.7% 상향 조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내년도 영업이익은 2240억, 순이익은 1820억 원으로 약 30% 상향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추정치 상향 배경으로는 그 주요 제품인 ECH와 가성소다에 대한 실적이 크게 개선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 ECH의 경우에는 에폭시 원료인데요. 여기에 대한 그 스프레드 마진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또 가성소다에 대한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를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동사 수혜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가성소다 부분에서는 현재 그 2020년까지 전 세계 이슈인 친환경 정책이죠. 탈황에 관련돼서 앞으로 선박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모든 것에 다 부품을 친환경 바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가성소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 니치 마켓 제품인 ECH와 그리고 가성소다에 대한 매출이 앞으로도 전년비 238% 이상 증가하는 그런 추세가 나타날 것 같고요. 향후 그 수년간 ECH와 가성소다의 증설에 대한 제한적인 시장 상황에서도 여기에 대한 동사가 수혜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61,800원 정도에서 좀 오늘도 밀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최고점 65,000원을 상승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조정을 옆으로 받는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올릴 의지가 있다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61,700원 밑에서 한 일봉 흐름상 한 20일선은 매매를 이용해서 61,000원 정도 밑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이 회사의 영업이익의 그 매출을 봤을 때 내년도에는 아마 주가가 10만원 이상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보시죠.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이 2018년 4분기, 올해 4분기죠. 올해 4분기에는 평이한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영업이익은 한 5,790억, 그리고 순이익은 4,170억 원으로 각각 9.2%, 9.7% 상향하는 컨센서스 조정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러한 추정치 조정 배경으로는 듀얼 카메라와 그리고 3D 생식 모듈에 대한 다양한 생체 인식 모듈 수요 증가로 가파른 외형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의 그 3D 생식 모듈에 대한 수율 개선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아이폰 10에 대한 생산량의 급증에 따라 동사의 수혜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역시 LG노텍도 IT 업종에서 굉장히 이제 좀 수급이 좋지 않아 밀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 그 내년도 1분기 애플 실적이 중순 정도, 1월 중순 정도 발표가 되기 때문에 애플의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대를 한다면 동사의 수혜가 또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이 LG노텍의 경우에는 자동차 정장 사업이죠. VC 사업부를 또 영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LG전자의 JKW 인수, 자동차 전장 부품 회사 인수를 하게 된다면 LG이노텍에 대한 수혜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LG이노텍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보시죠. ST팜입니다. ST팜은 그 원료 의약품을 제조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일단은 선진국 기준의 GMP 시설을 보유를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 US FDA와 그리고 일본 후생성 그리고 유럽의 CGMP를 득을 함으로써 전 세계 글로벌 GMP를 갖춘 역량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GMP 시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그 KGMP보다 훨씬 월등하게 관리를 받고 있고요. 세계 그 제약사 다국적 제약사들 로슈라든지 길리어드라든지 화이자라든지 그런 제약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밸리데이션을 체크하는 바 동사의 그 GMP 시설은 세계 최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그 다국적 제약사인 길리어드사에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C형 간염 치료제죠. 이 약품에 대한 원료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거의 매출 비중이 한 61% 정도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내수보다는 해외 쪽에 수출이 많은 기업이고요. 최근에는 그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라는 올리고 핵산 치료제약 원료 공급이 가능한 회사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올리고 핵산 치료제는
전 세계적으로 세 개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ST팜이 이게 원료 공급이 가능해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광고를 하는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이유는 최근에 미국의 제2사의 올리고 핵산 치료제가 US FDA로부터 패스트 트랙 지정을 받음에 따라 이 회사의 핵산 치료제 원료가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가 좀 ST팜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외에도 그 자체 신약의 파이프라인이 한 800개 정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임상 3상까지 이제 진입한 게 한 3가지 정도 약품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현재 주가 수준을 좀 많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기대치로 봤을 때는 성장성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회사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37,000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만 37,000원 이 가격도 아주 매력적인 가격이라 보여지고요. 내년 1분기까지는 좀 바닥을 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점 매수,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투자하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ST팜이 며칠 전에 3만 원도 살짝 무너졌던 날이 있었거든요. 네. 괜찮습니까? 3만 원 이탈해도? 일단은 수급상으로는 3만 원 이탈을 했다고 보여지지만 일단은 이 회사가 이 실망 매물이 이 회사뿐만이 아니라 제약회사 지금 모든 종목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수급 불안정으로 나타나서 밀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떤 이제 주식이라는 것도 이제 생명이라고 보여져야죠. 이렇게 충격을 가서 탄성으로 이온해서 29,000원 정도를 깨진다고 하면 그 이후에 탄성을 내려간 만큼 탄성을 위해서 또 다시 상승 추세로 돌려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번 이 가격은 매수하는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ST팜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엔 오현진 팀장과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요. 팀장님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넷마블 게임즈부터 역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 흐름이 많이 꺾이면서 고점 종목군들의 약간의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넷마블 게임즈 고점 대비해서 한 일주일 정도 밀린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넷마블 게임즈를 이제 공매도가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공매도가 이제 나올 때는 그 종목에 대한 안 좋은 전망에 기반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많이 올랐었던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넷마블 게임즈의 공매도가 조금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제 내년부터는 신장 모멘텀이 또 본격화될 부분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추세적으로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밀릴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만 재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아직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그냥 빠르게 차익 실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한 주 정도는 추이를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될 게임이 그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 그리고 세븐나이츠 2를 비롯한 그 주력 신작들 예정돼 있고요. 또 이카루스 M을 비롯한 그 퍼블리싱 게임도 그 상반기에 론칭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넷마블 게임즈의 주력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리니지 2 레볼루션도 그 내년 상반기 중국에 런칭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기가 되고 있고요. 또 신작에 대한 매출 기한은 내년 2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넷마블 게임즈 공매도가 조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60일 이평선에 대한 지지를 테스트하는 구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내년 2분기 신장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일단 홀딩을 하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제시해드렸던 전략이 그 목표가 22만원, 익절가 18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익절가를 17만원으로 한 템포 정도만 하향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영향도 또 주가 하락에 기여를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17만원까지 익절가를 한번 낮추고 좀 홀딩해보는 관점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은 비교적 그래도 견조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최근 한 2주간은 시세의 흐름이 그렇게 크게 없는데 그렇다고 추세가 무너지는 흐름도 아니죠. 횡보하면서 약간의 방향성을 찾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체크해야 될 이슈가 그 국제표준 기반 5G 시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체크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SK텔레콤은 통신장비 업체죠. 그 에릭슨과 통신칩 분야 1위 업체죠. 퀄컴과 함께 그 스웨덴 에릭슨 본사에서 5G 국제표준 기반 데이터 통신 시연에 좀 성공을 했습니다. 고유 무선 접속 기술 그리고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하는 채널 코딩 기술들을 선보였고요. 국내 같은 경우 이 5G가 사실 엄청 먼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빠르면 아마 2019년에도 그 5G가 상용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올해가 이제 가면 내년이 벌써 2018년이니까 5G 시대가 1, 2년 안에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멘텀을 받을 수 있고
5G 시대가 오면 일단은 통신사에 긍정적이라고 하는 게 트래픽이 크게 증가가 될 겁니다. 4G보다 거의 100배 정도 빠른 속도를 구현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전송이 조금 어려운 3D 컨텐츠에 대한 실시간 전송도 5G 시대에서는 가능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 3D 컨텐츠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게 되면 당연히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용량이 그만큼 늘어나니까 통신주의 실적을 분명히 개선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5G 시대에서는 분명히 지금보다는 통신 요금이 좀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 부분들이 통신주의 지금 기대 요인이다. 특히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듯이 5G 관련 분야에서 국내 선도적으로 좀 기술을 치고 나가려고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분명히 5G 시대가 됐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SK텔레콤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 SK텔레콤 잡아드렸던 전략은 목표가 28만 5천 원, 손절가 26만 원이었습니다. 현재도 이 전략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흐름 무리 없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RT캐스트입니다. RT캐스트가 요즘에 조금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한 2, 3일 정도는 밑꼬리를 달면서 그래도 좀 버텨주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시장이 좀 하락하면서 그 하방 압력을 계속해서 받지만 그래도 4,000원대 중반에서는 저가 매수에 대한 세력이 계속해서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이 종목은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계속해서 순매도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점을 잡고 반등할 그런 여건들은 형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RT캐스트의 지금 가장 대표적인 모멘텀은 케이블 사업자 셋톱박스 출하가 계속해서 증가한다라는 부분 알 수 있죠. 지난주에도 체크해드린 대로 그 기가진이 셋톱박스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CJ 헬로비전을 비롯한 그 케이블 사업자의 UHD 셋톱박스 출하 증가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요즘에 그 한 2달 정도 주가가 바닥권에서 좀 올라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동종업계 대비해서 PER 밸류가 낮다라는 부분, 저평가에 대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좋고 또 평창 올림픽 관련해서 UHD 전환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염두한다면 최근에 추세는 약간 하락으로 전환된 감이 있지만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RT캐스트는 그 정해드렸었던 목표가가 5,700원이었고 순저가는 4,6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가격 전략 그대로 유지하면서 홀딩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기업은행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는 가장 좀 추세가 좋은 종목인 것 같아요. 52주 신고가를 치고 계속해서 올라가려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FOMC 회의 이후에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결정이 됐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국내 은행주에 직접적으로 뭐 크게 호재가 되느냐, 그건 아니다. 다만 한국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같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지금 은행주를 보는 포인트는 최근에 있었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아니라 내년에 있을 한두 차례의 추가 인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준금리가 한 2번 정도만 추가 인상이 되어도 은행주의 수익성이 10% 이상 무조건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고, 또 요즘에 그 성장주가 좀 등락을 보이다가 약간 꺾이는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좀 대형주 중에서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이 저점에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기업은행을 포함한 은행주들이 앞으로 시장을 좀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행 같은 경우 지금 시점에서는 당연히 홀딩이죠. 목표가는 17,000원인데 일단은 목표가 거의 근접해 있는 것 같아요. 목표가 17,000원 일단 유지를 하고 손절가는 15,0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은행 보유하고 계신 분뿐만 아니라 은행주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웬만해서는 그냥 가져가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 역시도 넷마블 게임장 비슷해요. 고점 부근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조금 꺾였던 흐름입니다. NC소프트는 지금 호재와 악재가 약간 공존하는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리니지 M이 대만 모바일 게임에서 매출 1위를 달성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신규 유저가 좀 감소하는 그런 부정적인 소식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두 부분에 대한 그 모멘텀이 충돌하면서 고점 부근에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조금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요. 넷마블 게임즈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 추이를 보고 이게 추세 하락으로 이제 차익 매물이 더 나올 것인지 지지를 보일 것인지를 가릴 만한 중요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정해드렸던 익절가 45만 원을 익절가 43만 원으로 한 템포 낮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절가 43만 원, 현재 시점에서 한번 변형된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치에서는 일단 홀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NC소프트 최근에 좀 많이 빠졌는데 일단은 홀딩 43만 원까지 지켜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죠. 4172번님께서 코오롱생명과학 17만 원. 비중은 20%입니다. 어제 갑자기 빠졌는데 추매해도 될까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티슈진 코오롱생명과학 어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예, 지금 납품 실패죠?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그 라이센스 딜이 깨지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분위기가 그 전부터 이제 얘기가 돌았습니다. 맨솔에담 700만 원 설이라는, 그러니까 약값이 그만큼 맨솔에담의 효능을 가지고 약간만 비싸다는 이런 좀 시장이 얘기가 돌았었는데요. 거기에 지금 맞춰서 주가가 이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그 코오롱 생명과학과 그리고 티슈지 이 두 종목을 먼저 이제 봐야 되는데, 일단 기술 이전에 대한 딜이 깨지는 현상이 나타나면 주가가 좀 회복하기 어렵다라는 이제 통설이 있는데요. 예전에 그 한미약품의 같은 경우에도 그때 9월 정도, 작년 9월이죠. 그때 이제 한미약품의 기술 이전이 깨지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실적이 좋아졌다는 공시와 함께 내서 주가를 어떻게 좀 방어를 해보겠다는 전략이 실패를 하면서 한미약품 외에도 모든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그로 인해서 도덕적 해이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현재 이러한 기술 인전 딜이 깨짐으로써 다른 제약사들까지 지금 그로 인해서 하락이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현재 지금 많이 좀 하한가에 물렸었겠지만, 일단은 반절 되돌림 효과를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한 13만 2천 원 정도까지는 다시 올라갈 여력이 있겠지만, 그 이후는 좀 기대하지 않고 손절을 빨리 하고 다른 좋은 그 제약 바이오로 갈아타시는 게 좋은 전략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추세가 한번 차트상으로나 수급상으로 이렇게 꼬이게 되면요, 굉장히 이제 올라가기 어떤 특별한 재료가 있지 않은 한 올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보유하면서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일단 빠른 손절을 해서 다른 종목에서 다시 만회하는 그런 제 투자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 살짝 나올 수는 있지만 큰 추세가 다시 상승적으로 가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의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손절매를 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3912번님께서는 NS쇼핑 16,850원에 비중 20%라고 하셨습니다. 진단 부탁한다고 하셨는데 오현진 팀장님 어떻습니까? 네, NS쇼핑 매수가를 보니까 최근에 매수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에서 약간 이제 내려와 있는 가격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NS쇼핑은 조금 더 홀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홈쇼핑주예요. 그래서 홈쇼핑주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국내 경기가 어떻게 되냐입니다. 결국은 경기에 민감한 게 이제 홈쇼핑주고, 경기가 살아나는 움직임이 보이면은 또 바닥을 잡고 매출고가 개선되는 게 홈쇼핑 주거든요. 근데 지금 지표상으로 나오는 부분을 보면 국내 경제 지표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모습들이 분명히 확인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홈쇼핑 주가 지금 주가가 대부분 바닥을 찍고 좀 반등을 했거나 아니면은 깨지지는 않고 약간 버티는 그런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NSC 쇼핑 같은 경우에도 이게 11월 달부터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조금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제 생각엔 좀 바닥을 잡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10월, 11월부터 시작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최근까지도 외국인이 그래도 순매수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추세는 약간 꺾이는 듯 하지만 외국인 수급이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엔 조만간 저점을 잡고 다시 한번 반등 정도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매수하신 가격도 현재가 근처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도하는 것보다는 추이를 보는 게 기술적으로도 조금 더 낫다라고 판단합니다. NS쇼핑 현재 시점에서 그냥 홀딩 관점이고요. 가격 전략을 보자면 이제 목표가는 17,500원 정도 보겠습니다. 이전 고점에 매물대가 강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17,500원 정도가 되면 소폭이죠. 소폭 익절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손절선은 16,000원을 잡겠습니다. 장기 이평선이 훼손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좀 의미 있는 손절선이 될 것 같아요. 현재 시점에서 홀딩, 목표가 17,500원, 손절가 16,000원 이 전략만 가지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NS쇼핑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남겨주셨고요. 종목 상담 잠시 뒤에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권홍섭 연구원의 5종목 가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가볼까요? 예, 먼저 보실 종목은 오이솔루션입니다. 네. 예, 이제 새롭게 이제 포트에 편입된 종목인데요. 일단 이 회사는 그 정보통신 관련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부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일단 이 오이솔루션은 그 5G에 대한 수혜가 거기에 대한 주도주로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최근에 망 중립성 이슈에 대한 좀 얘기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에서 망 중립성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인정을 해주는, 그러니까 망을 갖다 공공재가 아닌 일반 재화 서비스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5G로 빨리 갈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망 중립성에 대한 이슈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그 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 A사의 자동차를 탔을 때는 1,000원을 받고 B사의 자동차를 탔을 때 500원을 받고, 이런 식의 그 서비스 차별화가 된다는 것으로 보여지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재 그 네이버라든지 그리고 카카오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SK텔레콤이나 LG U+에 지금 현재 그 망 이용료를 해가지고 거의 연간 700억에 1,000억 정도 내고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서비스 차별화로 인해서 수혜가 회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이솔루션이 가장 뛰어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망 중립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슈가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5G에 대한 그 도입 시기가 당겨질 것 같은데요. 일단 단계별로 2단계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1단계는 요번에 그 내년도죠. 평창 올림픽 때 5G를 좀 시연을 하면서 6월 정도께는 좀 서비스를 좀 이제 시험 테스트를 시작을 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하반기쯤에는 5G를 정식 서비스하기 위한 어떤 그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망과 관련된 회사들, 대한강통신이나 오이솔루션 같은 그 정보통신 관련 회사들과 그 MOU를 체결하는 그러한 발빠른 움직임들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5G에 대해서는 오이솔루션이 굉장히 좀 현재 가격도 괜찮아 보인다고 보여지고요. 매수 추천가는 현재 1,850원 정도가 적당한 매수 추천가로 보여지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한 1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00원 정도 짧게 잡으시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다음 보시 종목은 SK머티리얼즈입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그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성장이 좀 가능한 그런 종목입니다. 전방산업 투자에 대한 사이클 전개가 거기에 따라서 특수가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SK머티리얼즈가 가장 구조적으로 성장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낸드의 경우에는 그 삼성전자 A5 공장과 그리고 SK하이닉스 이천 공장 등에서 캐파 증설을 통해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재 그 동사의 주가 흐름이 이렇게 망가진 이유는 물론 IT 업황 수급도 나빠지겠지만, 일단 삼성전자 평택 공장의 3월 가동이 한 6개월 정도 미뤄지면서 거기에 대한 좀 악조건으로 인해서 수급이 좀 꼬이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4분기 실적은 컨센서스 수준으로 내년도에나 성장 궤도로 재진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아까 삼성전자를 설명을 드렸겠지만 3D 낸드와 그리고 D램에 대한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 그 증가세로 인해서 이 반도체 소재주 중에서도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SK머티리얼즈는 빠질 때마다 중점적으로 분할 매수해야 된다, 이런 투자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현재 그 174,600원 정도에 또 밀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은 박스 그 밑에 하단이 165,000원까지 마지막 지지선으로 보시고 여기까지는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한 24만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보실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도 이번에 그 새롭게 포트에 담은 종목인데요. 일단 최근에 전 세계 글로벌 경기가 호조세가 나타나면서 IT와 공작기기에 대한 수요가 활발히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시장 지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그 IT 공작기기에 대한 그 IMMS 제조업 지수가 계속적으로 호황이 나옴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 근거가 추정치 굉장히 높아질 거라 보여지고 있고요. 또 그 대한항공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카고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항공 운송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아 증설이 제한적이라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구조적으로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회계 기준을 갖다가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이렇게 두 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요. 일단 내년도 새 회계 기준이죠. IFRS가 새롭게 도입이 됨에 따라
일원화를 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모든 그 회계 기준을 운영 리스로 일원화 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운영 리스로 반영을 하게 된다면 부채 비율 증가, 재무제표상 부채 비율 증가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에는 그 회계 기준을 적용했을 때 부채 비율이 1000%로 증가하는 그러한 악재가 좀 나타날 것 같고요.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현재 그 금융 리스를 굉장히 이제 현재 100대 중에 한 50대 정도, 30대 정도만 금융 리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 기준이 바뀌어도 부채 비율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거기에 대해서는 가장 수혜가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객 쪽에선 업황이 좀 부정적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객 쪽 LCC 업황이죠. LCC 사업에서는 계속적으로 신규 항공사가 들어올 예정이 한 2개 정도 있기 때문에 여객 쪽에서는 실적이 부진할지라도 현재 IT와 공작기계 쪽에 대한 카고 수요가 급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므로 거기에 대한 대한항공이 카고 사업을 굉장히 좀 캐파가 좀 널널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상승 추세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매수 추천가는 오늘 좀 눌림목이 나와서 아주 매력적인 가격이라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3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2,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의 경우에는 갤럭시 S9에 듀얼 카메라와 그리고 3D 센스 모듈까지 공급 가능 업체라 전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갤럭시 S9이 내년도 한 2월 정도에 출시될 전망인데, 일단 또 업황적으로는 또 한 달 정도 앞당겨진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1월이나 2월 초쯤에 S9에 대한 출시가 확정이 된다면, 일단은 이 삼성전기가 S9의 SLP 기판과 그리고 듀얼 카메라가 거의 한 70% 이상 탑재된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수혜가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삼성전자가 내년 1분기에는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출시를 또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SLP 기판도 삼성전기가 하기 때문에 납품이 예상되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익이 가장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 가격적인 전략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거의 지금 최고가죠. 114,500원을 찍고 나서 계속적으로 조정 나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급등에 따른 좀 후유증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 기술적 분석상 1차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요 기간만큼 한번 또 쉬었다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요만큼 지금 한 6개월 정도 쉬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분기에는 어닝 시즌에 따라서 랠리를 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격도 매수를 해볼 만은 하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그 위에 한 12만원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보실 종목은 레이언스입니다. 레이언스의 경우에는 새롭게 가져온 종목인데요. 일단 X선 방사선 관련해서 TFT와 CMOS를 전 세계 유일하게 동시 기술을 보유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타사 대비 경쟁 우위에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바텍이라는 회사의 안전자 매출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또 구강 내 그 방사선 촬영에 용이한 그 휘어지는 그러한 특성을 가진 밴데이블 센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굉장히 업황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 추천가는 목표가 한 22,000, 현재가가 괜찮아 보이고요. 목표가는 한 22,500원, 손절가는 16,500원 정도로 잡으시고 투자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라이언스까지 들어봤습니다. 오현진 팀장의 종목 좀 빠르게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바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 신규 편입 종목이 한 종목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넵튠인데요. 넵튠은 게임주죠. 소셜 카지노, 야구 4천성 등 모바일 게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모바일 게임 탄탄 4천성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최근에 이제 겨울방학으로 진입이 되기 때문에 게임주가 약간 성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 넵튠을 한번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락하는 장에서도 이제 잘 버텼어요. 종가 16,000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오늘 종가 부근에서 충분히 진입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7,500원, 손절가는 15,0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트레이딩이에요. 일단은 길게 보기보다 단기적인 시세를 노리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시장과 무관하게 좀 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선정을 해봤으니까요. 넵튠 한번 참고하셔서 진입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한글과 컴퓨터는 일단 4분기의 실적을 보면은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예상 매출액이 연결 기준 290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5%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7% 증가한 65억 정도가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 안전장비 업체죠. 산청의 실적이 반영이 되고 또 오피스 소프트웨어 부분의 매출도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요즘에 시장 때문에 조금 밀린 것 같은데 전반적인 펀더멘털은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앞으로 주주환원 정책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목표가 18,500원, 손절가 16,500원이었거든요. 이 전략 유지하고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코맥스입니다. 코맥스도 오늘 조금 이제 밀린 부분이죠. 그래서 거래량이 없이 밀렸기 때문에 역시 시장이 돌아선다면 다시 반등을 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체크해볼 이슈가 그 배당입니다. 한 주당 0.02주의 주식 배당을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한 주당 0.02주면 굉장히 소량이에요. 크게 이제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없었는데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감 정도는 줬으니까 이런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맥스는 홈 네트워크 구축 업체죠. 그래서 국내 시장 30% 이상 점유율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 인공지능 비서에 대한 매출 확대도 기대가 되는 구간입니다. 지금은 추세가 일단 좀 깨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존의 손절가를 한 6,800원에서 6,500원 정도 이제 조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종가에 이 부분 이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전략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음번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오늘 장에서는 홀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이 많지 않고 오늘 코스닥 시장 폭락에 의한 조정이라고 판단을 하니까요. 일단은 홀딩하고 다음번에 좀 종목의 반등하는 시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하나투어입니다. 하나투어 같은 경우 이제 한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이징 여행사가 한국행 비자 승인을 거부했다라는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국 여유국으로부터 한국행 비자 승인을 거부당했다는 이슈 때문에 이게 그 여행주가 투자 심리가 약간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드리스크 해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치에서는 오늘 시장 영향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기본적으로 홀딩 관점을 유지를 하도록 하고요. 역시 다음번에 시장이 지지를 받을 때 이 종목도 추가적인 전략을 한번 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삼성 SDS입니다. 삼성 SDS는 그동안 모멘텀은 좀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유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오늘은 조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끊임없이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조정 시에 거래량이 많이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반등을 충분히 시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일단 홀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4차 산업 솔루션과 또 플랫폼 부분의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 있습니다. 기존에 목표가 22만원 말씀드린 거 그대로 유지하고요. 이 종목까지도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현진 팀장의 5종목 삼성 SDS까지 들어봤고요. 시간 관계상 오현진 팀장 이쯤에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예상 체결지수 바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2,430포인트 초반까지 지금 밀려 내려왔습니다. 급하게 내려오는 모습이고요. 1.67%나 빠집니다. 일주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우하향하면서 지금 수직 하강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예, 많이 빠졌습니다. 지수가 1.6%가 넘게 지금 딱 폭이 보여지고 있는데 세지개표는 악재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보실 텐데요.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팝니다. 외국인 매도 물량이 지금 3,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3,175억 원. 개인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130억 원밖에 사지 않고 있고요. 기관만이 2,735억 원 순 매수하는 정도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1위부터 5위 종목들인데 포스코도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2% 가까운 상승폭이 보였는데 지금 0.45% 상승에 그치고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3%대 낙폭이 보입니다. 현대차도 15만 500원대까지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741.71포인트까지 내려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740선 지금 위협받고 있을 정도까지 빠져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759포인트부터 741포인트대까지 빠져 내려오고 현재 포인트가 오늘의 저점 부근입니다. 코스닥도 조정이 많이 나오네요. 수급 주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주체 외국인 기관 사는데 외국인 매수 물량 더 줄어서 이제 242억 원대까지 줄었습니다.
기관은 905억 원 순 매수하는데 기관은 전주체가 그나마 골고루 사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1163억 원 순 매도하면서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들이 좀 많이 팔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하락입니다. 상승하던 종목들도 지금 하락 쪽으로 고개를 돌린 상황인데 CJENM만이 지금 강보합권에서 200원 정도 상승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빠지고요. 신라젠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3,600원이나 빠져내려오면서 75,900원대에서 장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오늘 전 일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금일 장은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잠깐 나눠보도록 하죠. 연구원님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은 이제 전일이죠. 미국의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수급이 굉장히 이제 매도세가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 세제 개편안이 어떻게 좀 악영향을 작용하고 있는지 제 화면을 통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화면은 그 래퍼 곡선이라는 과거에 레이거노믹스에 있던 경제 정책 중에 하나로 작용한 그 표입니다. 이쪽 왼쪽이 이제 수입이고요. 오른쪽이 텍스 레이트, 세율이죠. 이 세율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어느 정도는 세금이 걷어지지만 그 이후에 세금이 점점 높아질수록 다시 세수가 줄어드는 이러한 구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이러한 구조가 나타나는 이 설명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 세제가 왜 이러한 개편을 했냐라는 좀 배경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일단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그 현재 구글 같은 경우에도 해외로 지금 아일랜드 쪽에 본사가 위치해 있고요. 이런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유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세제 개편을 통해서 다시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그러한 지금 행동을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로 되고 있죠. 현재 그 세율을 보자면 우리나라 법인세의 경우에는 21%에서 25%로 증가를 시키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를 33%에서 21%로 가감하게 떨어뜨리는 그러한 전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반대로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반응은 우리나라 자국의 해외 기업이라든지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자국에 있는 회사들이 또 해외로 유치되는 그러한 염려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좀 안 좋게 보는 그러한 좀 쇼크 다발성 투매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좀 급락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증시는 계속적으로 호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발성 쇼크로 끝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좀 좋게 다시금 화랑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코스피가 2430선을 이탈했습니다. 2429.84포인트로 오늘 1.72%나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어떨까요? 코스닥은 1.98%나 내렸습니다. 740.32포인트 마감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상승했습니다. 1원 80전 상승한 1082원 70전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장 여기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장 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조금 전에 만나보셨던 라이브 매매타임 수익률 점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리시장금리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의 차바이오텍 40.07% 상승이고요. 하나금융투자증권 산림금융센터 송동현 팀장 네오팜 37.37% 상승. 장기환 부장의 파미셀 종목 지금 34.09% 올라갑니다. DB금융투자 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의 제넥신 종목도 30%가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의 일정과 투자 정보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시 40분 조금 전에 지났고요. 이제 내일장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이 워낙에 좀 생각보다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세제 개편안이 미국에서 통과가 됐는데 전 세계 증시가 지금 다 어렵고요. 그 유독 우리나라 증시가 더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정책상 일단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일단 우리 뭐 국민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정부 관계자분들이 있으시니까 뭔가 다른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이 있습니다.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이야기까지 해주시네요. 네, 일단은 일단 그래도 현재는 뭐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좀 이제 상승 추세에 있다라는 거는 여전히 변함이 없고요.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정부 4차 혁명 관련된 이제 정부의 그 투자 입장을 좀 거기에 대한 수혜주들을 좀 찾으면서 거기에 대한 선별적인 투자가 좋아 보입니다. 현재 이렇게 좀 주가가 많이 빠지는 것은 거기에 대한 저가 매수 기회로 포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4차 혁명 관련돼서 뭐 에너지 사업이라든지 만약에 에너지 사업이라고 하면 2020년까지 태양광 사업에 대한 자금을 한 100조 정도 투입을 해서 태양광 그리고 풍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 전략도 있었고요. 그 외에 또 그 4차 혁명과 관련돼서 5G, IoT,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가 또 나오고 있고 또 바이오 쪽에서는 의학과 관련된 줄기세포에 대한 어느 정도의 완화된 정책 그리고 또 제약바이오에 대한 신약 허가라든지 임상 라인을 좀 이렇게 좀 온건한 정책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수혜를 있는 종목들을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아닌가. 내일도 그러한 투자 전략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고요.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현재 그 정책 기조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일단은 올해 금리 인상했던 부분은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시장 조치로 금리 인상을 했고요. 내년에는 많아야 한 번 정도 인상한다는 그러한 지금 결과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추정치 배경으로는 일단 미국의 금리 인상이 내년도에는 많아야 2번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미국도 우리나라와 같이 주택 시장에 대한 안정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물가 상승도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좀 압박은 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도 내년에는 한 번 정도 금리 인상이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금리 인상을 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로 지금 대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좀 두려움은 없고 그냥 투자를 좀 활성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다면은 현재 정부 정책에 관련돼서 굉장히 이제 지금 세계 증시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개미들한테 지금 물량을 던지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시장적인 관점과 그리고 고객분들의 문의가 계속적으로 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가 현재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은 과거에 2003년도를 좀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3년도에 그때 당시 우리나라 모든 기업의 매출이 20에서 30조 원이었습니다. 그 위에 종합지수가 1000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50조 원, 60조 되는 매출을 기록했었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2011년도부터 2017년까지 매출이 거의 한 100조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2,500선을 돌파하게 된 이유는 현재 130조에 대한 매출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한 내년도 예상 매출액은 140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 위주의 배경치가 있는 그런 근거 있는 지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우리가 상승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가총액 그리고 매출의 비중에 봤을 때 시가총액은 거의 한 30-40%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매출은 한 60조 원대로 우리나라 전체 그 매출 비중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좀 삼성전자 내년도 매출도 업황도 굉장히 좋다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매수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저가 매수, 분할 매수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선별적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러한 관점에서 내일 볼만한 종목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삼성전기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S9과 그리고 아이폰 10의 기판과 그리고 카메라 등이 탑재가 됐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과 더불어 아이폰에 관련된 애플의 잠정 실적이 내년도 상반기 정도 내년 1월에 중순 정도에 발표가 된다고 하면 동사의 수혜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 같고요. 현재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6개월 정도 조정을 계속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1월부터 이제 좀 어닝 시즌이 나온다면 계속적으로 상승률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번 중점적으로 내일도 빠져준다면 분할 매수 하는 관점으로 좀 매수를 투자를 해볼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한 종목만 더 짧게 가도 될 것 같은데.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마지막 레이언스입니다. 마지막 종목이었는데요. 이 동사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생소하지만 그 엑스레이 관련된 그런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일단은 그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탑 5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그 바텍이라는 안전적 매출처가 있는데요. 바텍의 경우에도 그 칩가형 그 X선 촬영 장비 업체로서도 글로벌 5에 들어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 구강 내 방사성 촬영이 용이한 휘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 제품을 가지고 판로를 하고 있는데요. 17년도 매출액만 200억입니다. 200억이 좀 작게 보였지만 이쪽 분야에서는 글로벌 1위의 마켓 셰어를 하고 있고요. 또 경쟁사가 좀 여기에 대한 개발을 포기를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그 ODM 생산을 또 받게 되는데요. 이는 내년도 매출액이 331억으로 증가하는 거의 한 0.7배 정도 수준의 지금 가파른 매출이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도 그 정도 수준에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내일 정도에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볼 만한 기회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이언스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메르시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권홍섭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